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로라입니다. 2026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쁘게 나오나? 이렇게 새해를 맞이한 첫 리딩은요, 다른 사람과 만나고 있는 상대방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그리고 여러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상대방의 근황과 속마음에 대한 리딩을 준비했어요. 바로 이전에 앞으로 상대방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인과응보를 올렸었는데 이어지는 분들도 계실 것 같네요. 그럼 카드 선택할 시간 10초 드리겠습니다. 카드 모두 선택하셨죠? 리딩 순서는 왼쪽에서부터 2번, 3번, 4번, 1번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가 되는 리딩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가득 담아서 리딩 진행해 볼게요. 1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들 안녕하세요. 이번 리딩은 다른 사람과 만나고 있는 상대방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그리고 여러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상대방의 근황과 속마음에 대한 리딩을 준비했어요. 바로 이전에 앞으로 상대방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인과응보를 올렸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도 계실 것 같네요. 먼저 두 분은 어떤 이유로 헤어짐을 겪게 됐는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뽑아주신 이 컵 6번 카드에는 이 카드가 함께 숨겨져 있었는데요. 바로 이 카드는 과거의 사람을 잊지 못해서 감정과 관계에 대한 컨트롤을 잘 하지 못했던 상대방의 모습이 보여지는 카드예요. 갈팡질팡 했었던 에너지가 많이 느껴지거든요. 카드의 주제만 봐도 컨트롤 이슈잖아요. 두 분은 이렇게 처음부터 애매하게 시작한 관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꽤 적극적이었고 신뢰감도 준 모습이 이 카드에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상대방도 여러분의 하루를 궁금해했고 어디에 있는지 누구와 있는지도 많이 궁금해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자연스럽게 상대방이 여러분을 많이 생각하고 신경 쓰고 있다는 게 느껴지게 되다 보니까 지인들과 관계를 이어갈 때에도 조금씩 신경 쓰고 눈치도 보게 됐었던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관심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게 간섭이 되고 통제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있었을 거예요. 연락이 조금 늦어지면 이유를 설명을 해야 됐고 약속이 바뀌면 왜 바뀌었는지 납득을 시켜야만 됐어요. 여러분의 지인이나 상황이나 결정에 대해서 그건 좀 별로라고 말을 한다거나 그 사람은 좀 아닌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굳이 그렇게 해야겠냐는 이야기를 자꾸 듣게 됐을 텐데요. 그러면서 다 여러분을 생각해서 그러는 거다. 여러분이 상처를 받을까봐 그러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덧붙이다 보니까 오히려 여러분이 주변을 챙기느라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것 같다고 자연스럽게 스스로에게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만 본다면 심하게는 가스라이팅을 당하신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여러분에게는 문제가 없었는데 여러분이 상대방을 점점 맞춰가게 된 거죠. 이렇게 여러분이 최대한 문제를 피해가려고 했었던 모습이 보여지거든요. 싸우지 않으려고 억울해도 참았을 수 있고요. 괜히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으니까 말을 아꼈을 수도 있어요. 어쩌다 다투게 되면 속상했었던 건 여러분인데 어느새 여러분이 잘못한 것처럼 포장이 돼 있고 상대방은 여러분을 탓하면서 과거를 들추던 모습도 보여져요. 본인이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라면 나중에 이야기를 하자고 하고 잠수를 타버리거나 회피해버리는 경우도 있어 보이네요. 이건 그냥 자기 멋대로 해버리는 게 있어 보여요. 근데 상대방의 마음을 보면요, 이 당시에 상대방이 많이 불안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한 거였어요. 여러분을 놓치고 싶지는 않았는데 자존심이 너무 세다 보니까 괜한 걸로 확인받고 싶었고 통제하고 싶었던 거죠. 이렇게 두 분의 생각이 달라지고 그만큼 사이도 벌어지고 있을 때 상대방이 과거의 사람과 연락을 하게 됐던 것으로 보여져요. 모두 살아가는 모습이 다르니까 상대방이 연락한 그 과거의 사람은 오래전에 알고 지냈던 지인, 친구일 수도 있고요. 예전에 잠깐 좋아했던 사람일 수도 있고요. 혹은 한 번쯤 만났던 사람이었어요. 여왕제 카드도 있고 펜타클 10번 카드가 있는 걸로 봐서는 상대방이 돌싱이라면 전 남편, 전 부인도 포함이 되겠네요. 간단하게 구패라고 통합해서 리딩을 이어가 볼게요. 상대방이 만난 그 사람은 과거를 추억하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구패랑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사람이 편안함을 많이 느꼈던 게 보여져요. 상대방에게 아이가 있었다면 구패보다는 아이 때문에 편안함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이 아이에게 책임감을 많이 느꼈던 모습도 좀 있어요. 아이에게 마음을 많이 주고 있는 게 보여지거든요. 상대방의 속마음으로는 여러분과 있을 때 조심스러웠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구패랑 있을 때는 오히려 조심스럽지 않아도 됐고요.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됐었고 무언가를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자존감이 많이 올라간 모습이거든요. 이런 과정에서 양쪽 다 잃고 싶지 않으니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게 보여져요. 그런데 이 시기에 여러분의 입장에서는요. 상대방의 말이 계속 달라지는 걸 느꼈고 감정 표현도 줄어들었고 서로 나눠야 할 중요한 대화는 자꾸 피하는 게 느껴지니까 왠지 모를 쎄함을 느끼게 됐던 거죠. 혹시나 싶어서 물어보면 왜 의심하냐, 지친다 하면서 여러분을 몰아세웠거나 상처 주는 말을 하고 나서는 회피해버리곤 했던 그런 모습들도 있어요. 이 사람은 끝까지 솔직하지 못했어요. 결국에는 여러분이 상대방의 바람이나 외도를 알게 돼서 관계가 정리되셨을 텐데 당시에는 너무 경황이 없으니까 갑작스럽게 정리를 하셨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고 보니까 여러분 입장에서는 설명조차 받지 못했고 여러분의 감정이나 입장조차 말을 제대로 해보지 못한 상태였다 보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많이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부 분들은 이 사실을 모른 채로 이별을 했었더라도 나중에 갑자기 알게 되는 상황이 생겼거나 환승이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 어떤 소식을 접하게 되셨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럼 이런 상황이라도 설명은 제대로 받지 못한 게 맞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가면 갈수록 더 마음이 답답해지는 그런 모습들이 다 보여지거든요. 여러분이 이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애써 오셨는지 저는 이 카드만 봐도 많이 느껴져요. 충분히 애쓰고 참으셨고 그 과정에서 사랑받기 위해서 상처도 마다하지 않으셨잖아요. 이 사람이 사회적으로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주고 싶었기 때문에 뭐든 나서서 해주셨던 그 마음이 보여져서 저는 여러분이 아직까지는 이 사람에 대한 생각이 많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좋은 분과 함께 보란듯이 잘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런 상대방은 지금 구패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한번 제대로 파묘를 해보겠습니다. 이쪽이 상대방과 구패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에 대한 카드고요. 아래쪽은 지금 상대방이 여러분을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인지에 대한 카드예요. 보면 소드 3번 카드가 같이 나왔잖아요. 이게 카드를 제가 이렇게 미리 배열을 해놓고 리딩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나온 카드를 그대로 리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똑같은 카드들이 나올 때마다 좀 되게 소름 돋는 것 같아요. 그럼 한번 제대로 파묘를 해볼까요? 지금 상대방은 적어도 주변에서 보기에는요. 잘 지내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연애를 다시 시작했거나 새로운 관계가 생긴 것처럼 보이고 있어요. SNS나 푸사나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식으로 판단을 해본다면 더 안정돼 보이거나 자신감 있어 보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지금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여러분일 수도 있고 또 다른 누군가가 될 수도 있겠지만 상대방은 지금 겉으로 보여지는 이 모습이든 아니면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든 나는 잘 지내고 있다. 나는 더 나은 선택을 했다는 그런 이미지를 유지하려고 애쓰고 있어요. 그래서 구패와의 관계도 함께 있는 모습을 드러내는데 비교적 적극적인 편이에요. 사람들 앞에서 같이 있는 걸 숨기지 않고요. 오히려 공개적으로 보여주면서 관계가 안정적이라는 인상을 주려고 해요. 물론 일부 상대방은 함께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가 어려운 상대방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든 간접적으로라도 티는 내려고 해요. 누군가 찍어준 것만 같은 푸사를 올린다거나 어딘가 멋진 장소를 찍은 배경을 올릴 수도 있고요. 행복해하는 메시지를 남겨놓는 식으로 말이죠. 상대방이 요즘 구패와 함께 뭔가를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단계로 보여져요. 이건 어떤 약속이거나 미래를 위한 준비인 것 같네요. 동거나 결혼, 아이와 관련된 계획이라거나 작게는 행동으로 옮기지는 못하지만 말로나마 미래를 위한 약속을 하는 모습도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지낼지, 어떤 방향으로 갈지 그런 장기적인 그림을 그려보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소드 3번 카드와 정의 카드가 정말 관건인 걸로 보여지는데요. 겉으로는 많이 그럴싸해 보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프사나 소식을 여러분이 전달을 받는 입장이라면 여러분 입장에서는 마음이 많이 흔들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건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갑작스러운 일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그 상황에 대한 설명도 제대로 듣지 못했고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사과도 받지 못했고 여러분의 마음도 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아직까지도 마음이 많이 답답한 상태입니다.
상태니까요. 그런데 이게 그럴싸해 보이지만 사실 이 관계가 지금 생각보다 많이 흔들리고 있는 어떤 문제가 있어요.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건 맞지만 그 과정 자체가 굉장히 매끄럽지는 않아요. 이 방식이 서로 너무 달라서 자주 부딪히고 있거든요. 이 사람은 지금 구패에게 맞추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 주장을 고집처럼 이렇게 밀어붙이는 게 있어요. 예전처럼 참고 넘기거나 눈치를 보지는 않아요. 이건 아니다. 나는 이렇게 하고 싶다. 이 부분은 양보할 수 없다. 이런 말을 꽤 솔직하게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런 솔직함이 서로의 마음에 계속 상처를 남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를 유지하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한 생각을 지금 하게 된 상태예요. 여러분을 배신한 그 시점에는 구패와 같이 있는 시간에 대해서 안정감을 느꼈을지는 몰라도 여러분을 떠나던 그 순간쯤부터도 이미 균열이 일어나고 있는 상대방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의 관계도 그 당시에 쉽게 놓지를 못했던 거예요. 이 소드 3번 카드는 굉장히 오래 쌓아온 감정이거든요. 굉장히 오래 쌓아온 상처, 이전에 상처를 굉장히 많이 받았던 어떤 사건, 그런 것들이 아직 마음에 남아있는 카드인데 사소한 것들이 쌓인다거나 크게 다퉈서 상처가 깊어진다기보다는 상대방과 구패가 과거에 갈라지게 된 어떤 문제가 있었거나 서로를 계속해서 이해하지 못했던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그 문제가 다시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관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모습이 보여져요. 근데 서로가 이미 과거와 또 다른 모습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양보를 또 잘 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불편함을 바로바로 티를 내게 되고 서로 과거보다 더 직설적으로 말을 하게 되다 보니까 상처가 굉장히 더 깊어지고 있는 상태네요. 그래서 이 관계는 미래를 그려나가는 단계에 있는 건 맞지만 과거의 문제가 다시 거론되고 번복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를 계속 의심하고 시험하고 아프게 만들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만 본다면 두 사람의 관계는 안정적이라기보다는 제대로 한번 붙게 되면 바로 깨질 것만 같은 모습이에요. 특히나 상대방이 환승을 한 걸 모르는 구패도 있거든요. 상대방이 양쪽에 모두 거짓말을 한 거죠. 그 사실을 뒤늦게나마 구패가 조만간에 알게 될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구패도 환승 시점에서는 이 사람한테 왠지 모를 쎄한 느낌을 받았는데 그 당시에는 이 사람을 만나야 되니까 혹은 만나고 싶으니까 굳이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올수록 오히려 불안도 함께 커지고 있는 상태예요. 책임이나 기준, 약속이 생겨날수록 서로에게 요구하는 것도 많아지고 있고요. 과거를 번복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건데 서로가 다 확인을 받고 싶어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 접점을 찾기가 좀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리고 서로가 생각하는 이 관계의 기준이 좀 달라 보이는 게 있어요. 한쪽은 이 관계로 인해서 얻는 게 있기 때문에 목적이 있어서 이어가는 거고요. 한쪽은 좀 외로워서 만나는 거거든요. 서로를 너무 깊게 사랑해서 만난다기보다는 각자 자신의 부족한 점을 채우기 위해서 만난다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요. 이건 감정이라기보다는 좀 현실적인 결정에 가까워요. 조금은 극단적인 예일 수 있지만 이런 걸 예로 들어야 또 바로 딱 꽂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상대방에게 아이가 있었다면 이 관계는 아이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어가려고 하는 거고요. 구패가 상대방을 잊지 못하고 매달리거나 상대방에게 헌신을 하는 사람이었다면 상대방이 그동안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느꼈던 자신의 열등감과 자격지심을 채우기 위한 그런 도구로 구패를 만나는 거예요. 사랑이라기보다는 집안의 요구나 조건 때문에 오로지 결혼을 목적으로 만나는 것도 돼요. 이렇게 들으니까 어떤 관계인지 감이 딱 오시죠. 지금 당장은 이 둘의 관계는 바로 헤어질 거다라는 그런 에너지는 아니에요. 하지만 서로 그려가고 있는 그 미래로 가는 길이 평탄하진 않기 때문에 이 상처를 서로가 얼마나 버틸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되겠네요. 그럼 이렇게 평탄하지 못하게 지내고 있는 이 상대방은 여러분을 지금 어떻게 떠올리고 있을지, 떠올린다면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 깊은 속마음까지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자, 이 카드를 봤을 때 이 사람은 요즘 여러분 생각을 많이 해요. 여러분에 대한 생각에서 컵 3번 카드와 소드 3번 카드가 함께 나온 걸 보면 감정이 오락가락하기도 하거든요. 상대방이 최근 여러분을 떠올린 순간은 현실적인 선택에 대한 생각이 많아졌을 때였어요. 그리고 구패와 상대방이 현실적인 문제로 부딪힐 때, 가치관이 다를 때,
그때 여러분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많아졌던 게 보여져요. 구패와 결정해야 할 일들이 늘어나고 자기 입장을 분명하게 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떠오르게 된 거죠.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갑자기 생각이 날 때가 종종 있다고 해요. 이 사람은 자신의 선택에 후회가 없다는 듯이 행동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떠오를 때면 이런 결정에 많이 흔들리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하면 처음에는 묘한 경쟁심에 가까운 감정을 느꼈거든요. 내가 잘못한 건 아니다. 나도 어쩔 수 없었다. 나도 할 만큼 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웃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 사진, 소식을 듣게 되거나 사람들과 편하게 어울리고 있을 것 같은 상상을 하게 되거나 예전처럼 아무 계산 없이 웃던 여러분의 모습이 떠오르게 되면 마음이 편해지기보다는 오히려 가슴이 많이 답답하다는 느낌을 받아요. 이건 질투나 경쟁심이라기보다는요. 그때 자신이 여러분에게 조금만 다르게 했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그때 왜 그렇게까지 몰아붙였을까? 왜 꼭 그렇게 될 거라고 자신 스스로 단정짓고 회피를 했을까? 그런 후회를 지금 하고 있어요. 카드가 계속 상처와 현실 그리고 감정이 오락가락하는 카드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왔거든요. 한쪽에서는 지금 관계에 집중해야지. 앞으로를 봐야 하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여러분과 함께 웃으면서 행복했던 순간들이 갑자기 툭툭 튀어나오면서 자기도 모르게 웃음 짓기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이 지금 계속 복잡하고 오락가락하는 거거든요. 그 기억들이 뭔가 특별한 기억은 아니에요. 소소한 일상에서 나오는 행복이었거든요. 그냥 그게 너무 자연스러웠던 순간들이라서 지금의 관계와 계속해서 비교하게 되고 그러면서 더 선명하게 생각이 난다고 해요. 이 사람의 마음에는 여러분과 구패를 이렇게 비교할 때 누가 더 좋다, 누가 더 나쁘다의 문제라기보다는 관계의 결이 너무 다르다고 해요. 누가 누구를 비교하는 건지 이런 비교라는 표현을 써서 너무 죄송해요. 상대방의 마음을 그대로 전달해 드리는 거다 보니까 말을 하다 보니까 좀 열받네. 근데 가장 명확한 표현이 이것밖에 없었어요. 리딩하다 보니까 갑자기 너무 괘씸해가지고 어쨌든 이어서 지금의 관계는 좀 맞춰야 할 게 많았잖아요. 현실적인 부분으로 서로 맞춰야 할 게 많은데 이런 것들이 잘 맞지 않아서 상대방이 많이 힘들어하는 게 보이는데요. 반면에 이럴 때마다 여러분이 떠오를 때면 굳이 이렇게까지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됐던 사람이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가장 많이 떠올리는 순간은 행복한 순간에서 떠오른다기보다는 마음이 흔들릴 때, 무너질 때 여러분을 떠올리고요. 이건 특히나 요즘 더 이런 생각이 자주 들고 있는 게 보여져요. 이 사람의 깊은 속마음을 보면요. 여러분에게 미안함이 있어요. 아직 내려놓지 못한 그런 감정도 같이 보여져요. 그런데 이 감정이 행동으로 옮겨질 만큼 용기 있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에 대한 감정은 마음속으로 조용히 정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에게는 지금 현실적인 게 조금 더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과의 관계에서는 항상 자신이 한 발 뒤에 있다고 느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동안의 부담과 열등감으로 이렇게 쌓여있는 상태였거든요. 구패와의 관계가 편안한 관계는 아니지만 여러분에 대한 생각을 할 때면 항상 자신이 눈치를 보게 됐었다고 생각하는 게 아직 남아있었다 보니까 구패와 있는 상황을 비교만 하면서 다가오지는 못해요. 지금은 열등감이나 자격지심보다는 본인이 구패와 있을 때 더 우위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보여지는 마음이 하나 더 있는데 이 사람이 구패와 지금 현실적인 미래를 그리거나 결정을 해야 할 것이 있다고 했었잖아요. 꼭 구패와 그런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개인적으로 정말 난처했을 때 여러분이 크게 도와준 적이 있었다면 여러분이 없는 이 현실에서 자신이 오롯이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 대해서 본인의 부족함을 제대로 느끼고 있어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잘 풀리지 않거나 구설수로 힘들어하고 있거나 공부나 계약, 협의를 하는 것에 있어서 어려워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힘든 상황에서 여러분이 더 생각이 많이 난다고 해요. 도대체 그동안 얼마나 이 사람을 보필해 주신 거죠, 여러분? 앞으로는 그만 희생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 희생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많이 희생하신 게 보여져서 이렇게까지 희생을 했는데 결과가 이러면 남는 거는 여러분 마음에 상처로만 남잖아요. 앞으로는 조금 더 실리를 가지는 그런 관계를 이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것도 좀 많이 챙기세요. 자, 이렇게 다른 사람과 만나고 있는 상대방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그리고 여러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상대방의 근황과 속마음을 리딩해봤어요. 이 사람의 카드는 자존심과 자존감, 그런 것들을 상징하는 이런 펜타클 카드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딱 봐도 자신이 우러러봐줘야 하는 완즈, 이런 고집에 대한 킹 펜타클, 가정이나 이것도 고집이거든요.
그런 펜타클 10번 카드, 펜타클 3번 카드 자신에게 다 맞춰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본인도 빌드업을 같이 해나가려는 그런 것들은 있지만 굉장히 자존감이나 자존심 이런 것들이 중요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자존심은 지키고 싶은데 이렇게 자존감이 낮다 보니까 여러분에게 명확히 무언가 설명을 하기보다는 여러분 탓을 하거나 회피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게 됐던 것 같은데, 여러분과 어떤 대화를 나눴거나 어떤 벌어진 상황 중에 이 사람이 많이 불안해했던 어떤 이벤트가 있었던 걸로 좀 보여지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을 회피하지 않고 진심 어린 사과라도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용기가 너무 없는 사람이라서 좀 찌질하네요. 네, 그럼 1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들 안녕하세요. 이번 리딩은 다른 사람과 만나고 있는 상대방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그리고 여러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상대방의 근황과 속마음에 대한 리딩을 준비했어요. 바로 이전에 앞으로 상대방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인과응보를 올렸었는데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네요. 먼저 두 분은 어떤 이유로 헤어짐을 겪게 됐는지 이 카드들을 통해서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뽑아주신 이 완즈 7번 카드에는 이 카드가 함께 숨겨져 있었는데요. 바로 시간이 지날수록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혹은 사랑이라는 감정으로 이어가는 관계가 아니다라는 느낌을 받게 됐다는 걸 의미하는 카드예요. 이건 서로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고요. 두 분 중 한 분이 이렇게 느꼈을 수도 있죠. 이 카드들을 보니까 두 분이 미래까지 이야기가 오갔었던 그런 관계셨던 분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런 계획을 주변에서도 꽤 알고 계셨을 것 같거든요. 대외적인 카드도 있고 가정과 관련된 그런 카드도 보여지고 있어서 진로나 동거, 결혼, 임신, 육아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겠지만 이사라든지 앞으로 서로가 함께하는 모습이나 비전에 대해서도 서로가 깊게 이야기를 나누고 계획을 했었던 게 이 카드에서 보여지거든요. 두 분이 막연하게 계획을 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나눌 때 여러분은 미래를 보고 있었으니까 현실적인 이야기를 위주로 가능성과 리스크를 나눠서 이야기를 이끌어갔지만 이런 면에서 봤을 때는 상대방이 조금 미성숙했던 그런 모습들이 보여져요. 그러다 보니까 방어적인 행동도 좀 나왔을 것 같거든요. 본인이 신경 쓰고 싶지 않았던 것들은 회피하거나 여러분에게 다 맡기게 된 건데, 이게 두 가지 성향이 같이 나오게 되면 자기 건 챙기지만 여러분이 원하는 건 잘 캐치하지 못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은 속으로 끙끙 앓고 있게만 되죠. 예를 들면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이 원하는 건 뭔지 정확히 모르면서 본인이 갖고 싶은 건 다 챙겨서 얘기를 한다거나 본인이 원하는 여러분의 모습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작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원하는 걸 얘기하면 그냥 시큰둥하게 대답을 할 뿐이고, 그때 여러분이 그냥 넘어가줬다고 하더라도 나중에는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시기가 왔을 때 제대로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두 분의 관계에서 여러분이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상대방이 연애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를 봤을 때 그걸 현실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점이었어요. 말로는 미래를 얘기하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그 미래를 감당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던 사람이었던 거죠. 관계가 깊어질수록 책임이 따라온다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보다는 불편해하면 여러분에게 넘기던, 그냥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던, 핑계를 대는 식으로 하면서 피하려고 했던 태도가 반복이 됐을 거예요. 상대방과 연애를 하는 당시에는 그래도 여러분이 안정감을 느낄 때도 있었어요. 여러분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관계로 여겨졌었거든요. 미래를 같이 얘기해보고 싶을 만큼의 가능성이 보였을 때가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상대방이 꼭 이렇게 중요한 순간만 되면 아이 같았던 모습이 좀 있어요. 지금 당장 자신의 기분 그리고 편안함, 이익이 늘 우선이었던 거죠. 조금이라도 불리해지는 상황이 오면 대화를 피하거나 말을 바꾸거나 스스로 이해가 되지는 않았지만 여러분이 하자는 대로 이끌려가는 식으로 현실을 회피를 했어요. 여러분은 서로 미래를 같이 그려나가고 싶었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렇게 아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으면 너무 답답하죠. 앞으로 어떻게 할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지 그런 이야기도 하고 싶었는데 상대방은 그런 대화를 부담으로 느꼈기 때문에 점점 회피하거나 여러분이 대화를 원하는 주제는 단답형으로 답을 했던 모습이네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도 점점 서로의 미래에 대한 대화가 줄어들다가 이제는 대화 자체가 많이 줄어든 모습도 있거든요. 이게 점점 외로움을 많이 느꼈던 게 보여져요. 이럴 거라면 차라리 혼자가 낫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상대방이 자기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또 잘도 챙겨가다 보니까 더 현타가 오셨을 거예요. 외로울 때나 힘들 때 항상 여러분을 찾아갔기 때문에 여러분이 감정 쓰레기통 노릇을 해줘야 됐고,
있고 갖고 싶은 게 있을 땐 현실적으로 너무 무리하는 건데도 여러분이 손해를 보면서까지 상대방에게 맞춰줘야 하는 상황들이 생겼을 거예요. 여러분이 기대하거나 요구하거나 함께 책임지기를 원할 때에는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으면서 말이죠. 사실 이 사람이 본인에게 문제가 있다는 걸 모르는 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정리하거나 솔직하게 말할 용기도 없었어요. 이 관계를 놓치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모호한 태도를 유지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이 먼저 지쳐서 상황이든 관계든 정리를 해주기를 바랬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만 너무 혼란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너무 여러분만 애쓰게 되다 보니까 이건 관계를 지키려고 애를 쓰는 건데 오히려 내가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건가? 내가 상황을 더 안 좋게 만드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까 지쳐서 두 분은 이별을 하게 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서로가 지쳐서 이별을 한 뒤에 지금 상대방이 다른 사람과 만나고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여러분 중에 이런 힘든 상황들을 겪으면서 상대방의 바람이나 환승을 알게 돼서 이별을 하게 된 분이 이 리딩을 듣고 계신다면 상대방은 자신을 위한 가장 이기적인 선택을 한 거예요. 관계를 제대로 정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에게 더 편하고 더 부담이 없는 쪽으로 마음을 돌린 거거든요. 그리고 상대방이 만약 이렇게 환승이나 바람을 폈다라고 한다면 이 관계가 갑작스러운 것도 아니고요. 꽤 오랫동안 숨겨왔었던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더 괘씸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정말 안 좋은 건 여러분들한테 빼먹을 건 다 빼먹은 사람이 있는 거거든요. 약간 사기꾼 기질이 좀 보이는데 자, 그럼 상대방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과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제대로 한번 파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에 있는 카드는 상대방이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과 어떤 상황인지를 나타내는 카드고요. 아래 카드는 상대방이 최근 여러분을 떠올렸을 때 어떤 속마음일지를 깊게 본 카드예요. 그럼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은 뉴페라고 통칭을 할게요. 먼저 상대방의 최근 근황을 보면 겉으로는 꽤 괜찮아 보이는 상태예요. 자신감도 있어 보이고요. 뭔가 주도하고 있는 사람처럼 행동을 하고 있어요. 이건 사회적으로 리드를 하는 입장이라거나 관계적으로 리드를 하는 입장인 거죠. 뉴페와의 관계에 대해서 보는 카드니까 뉴페와 대입을 해보면 뉴페를 이끌고 계획을 제안하고 관계 발전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 것도 상대방이에요. 여러분을 만날 때보다 훨씬 여유롭고 단단해진 사람처럼 보이려고 하고 있는 걸로 보여져요. 그런데 저는 이 카드뿐만 아니라 나머지 카드들을 봤을 때 이 카드와 같이 본다면 이 사람이 겉으로만 그렇게 껍데기가 씌워져 있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땐 철딱선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약간 뉴페와는 어른놀이를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어요. 최근 상대방이 보여지는 모습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상대에게 어떻게 보일지, 이 관계가 밖에서 어떻게 보일지 계속해서 신경을 쓰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뉴페와 이야기를 나눌 때에도 깊은 이야기를 나눈다기보다는 자신이 더 유리해질 수 있는 말, 그리고 자신을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는 말 위주로 대화를 하고 있어요. 이건 상대방이 자신의 깊은 마음까지는 뉴페에게 공유하고 있지 않다는 걸 의미를 해요. 솔직한 내면까지 이야기를 하지는 않는 거죠. 필요한 말은 잘 하는데 나중에 혹시라도 다투거나 갈등이 생겼을 때 자기한테 불리해질 수 있는 감정이나 그런 상황은 얘기를 해주지 않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계산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상대방이 확신을 주지 않는 상황을 이어가다 보니까 뉴페가 이 사람을 더 궁금해하고 더 맞춰가려고 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이 요즘에 감정 기복이 좀 심한데 여러분일 수도 있고 혹은 다른 누군가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정리가 되지 않은 감정이 남아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잃은 것, 놓친 것, 실패했다고 느껴지는 게 있고요. 그 부분을 많이 후회하고 아쉬워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떠오를 때면 바로 잊으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회피를 하기 때문에 자주 떠올리는 건 아니지만 조용한 순간이나 혼자 있을 때 갑자기 생각이 나다 보니까 지금 뉴페와의 관계에 완전히 몰입하지는 못하고 있네요. 웃고 연락하고 일상을 공유하는 건 어느 연인과도 같거든요. 그런데 이게 약간 책임감 같은 느낌이랄까요? 연인이니까 이렇게 해야지 라는 그런 모습이에요.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본인이 연락을 한다거나 표현을 한다기보다는 우리는 연인이니까 이 정도는 내가 해줘야겠지 이런 느낌인 거죠. 왜냐하면 뉴페가 이 사람의 자존심을 굉장히 높여주고 있거든요. 대부분 맞춰주기 때문에 이 관계가 너무 편하다 보니까 자신의 책임 정도
정도는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건 현실적이기보다는요, 본인이 할 수 있는 선에서 어느 정도 예의는 갖추겠다 정도예요. 그렇게 쉬운 관계를 이어가다 보니까 과거가 문득 떠오르면 한편으로는 지금 이 관계가 진짜 맞는 건가? 라는 그런 생각이 날 정도거든요. 이럴 때 이 사람이 선택하는 건 유패와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기보다는 일에 몰두하는 걸 선택을 했네요. 한편으로는 이 사람이 외로움을 많이 타는 사람이다 보니까 애정결핍 같은 것도 좀 보여져요. 그러다 보니까 위로받고 외롭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곁에 두는 존재로만 있는 게 뉴페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보면 뉴페도 참 불쌍하기도 해요. 이 사람한테 다 맞춰주고 오냐오냐 해주고 뭐 네가 최고야 이런 것도 다 해주는데 온전히 사랑을 받는다기보다는 상대방이 필요할 때 찾는 그런 소유물에 더 가깝거든요. 그리고 소수의 상대방은 이런 말씀 드리기는 좀 뭐하지만 이 뉴페와의 관계에서 속궁합이 잘 안 맞아서 여러분 생각을 더 하게 되는 그런 상대방도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과 뉴페는 뭔가 큰 변화가 있는 건 아니지만 상대방의 마음엔 여러분이 아직 자리를 잡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뉴페와의 관계는 행복하다기보다는 그냥 불안하지 않기 위해서 이어가고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과 계속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뉴페에게 실망감이 하나 둘 늘어가고 있는데 이건 현실적인 부분도 있어요. 여러분한테 많이 의지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인 판단이나 사회적인 역량이나 재력적인 부분을 비교를 했을 때 뉴페가 여러분보다 훨씬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대방에게 뭐든 다 맞다고 맞춰주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제가 보기엔 이 흐름으로 봤을 때 상대방의 마음을 본다면 이 후회가 커지면 여러분과의 재회를 위한 마음이 더 커지게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조짐도 보이네요. 그럼 이렇게 최근을 보내고 있는 상대방은 여러분을 떠올리고 있을지, 떠올린다면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 깊은 속마음까지 들여다볼게요. 딱 보여지는 건 상대방이 여러분과 함께 했다면 자신의 미래가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요즘 좀 하네요. 뉴페와 시간을 보내면서도 이 관계가 장기적으로 안정적일지 자신이 원하는 삶과 맞는지 여러 가지 조건들을 비교하는 게 보여져요. 그 과정에서 여러분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건데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잃은 것, 놓친 것, 실패했다고 느껴지는 게 여기에서 있다고 했었잖아요. 머릿속에서 그런 것들과 지금 자신의 현실을 계속해서 비교하고 있어요. 뭐가 그렇게 아까울까요? 여러분한테서 놓친 게 있다고 계속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아쉽다, 아깝다라는 마음이 많이 보여져요. 뉴페와 비교를 할 때에도 현실적인 부분이 가장 큰 영향을 끼쳤었는데 여러분을 생각할 때에도 아깝다, 아쉽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펜타클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계산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이건 본인의 이익을 어떻게든 챙기려는 마음인 거죠. 여러분과의 관계를 후회하거나 실망하는 것까지는 아니라고 해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오히려 여러분의 연락을 또 기다렸다고 하네요. 이거 리딩하면 또 기다렸다고 해서 희망회로 돌리는 분들이 계실까봐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 우선 이어서 리딩을 해보겠습니다. 상대방이 왜냐하면 여러분의 연락을 많이 기다리긴 했어요. 과거에는 자신이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관계를 감당하기가 어렵다고 좀 막연하다고 느끼는 게 있었는데 지금 와서는 서로 이별을 결정하는 게 너무 성급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많아요. 요즘 상대방이 자주 보이는 행동이 있거든요. 그게 뉴페와 연락을 하는 과정에서 텀이 좀 생기는 거예요. 이 텀은 여러분이 생각나서 생기는 텀이에요. 혼자 있는 시간이 생겨도 여러분을 생각하는 그 마음은 여전해요. 본인이 실제 연락을 하지는 않지만 여러분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을까 하고 계속 기대도 된대요. 그래서 휴대폰 알림이 오면 무의식적으로 반응하는 모습도 좀 있어요. 혹시나 여러분이 연락이 온 건 아닐까 하는 그런 기대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과 뉴페와의 관계 사이에서 아직 여러분에 대한 감정이 정리되지 않은 게 보이거든요. 아니 이미 끝난 사이인데 여러분과 뉴페와의 관계 사이에서 이런 걸 정리를 하지 못했다는 게 진짜 좀 웃긴데 지금 뉴페를 만나면서 여러분에게 연락을 할지 말지 깊게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해요. 연락을 기다렸는데 여러분은 너무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 보여서 고민이 많이 됐대요. 자신이 연락을 했을 때 여러분이 받아줄지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연락을 하지 못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여러분에게 연락을 하게 되면 이 뉴페와의 관계를 정리하지 않은 채로 연락을 하려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이 사람은 본인이 손해보는 선택을 하는 걸 기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관계에서도 보험이
있어야 돼요. 적어도 환승을 했을 때 성공을 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있어야 정리를 할 수 있거든요. 대부분은 환승을 하고 나서 정리를 하겠지만요. 당장은 많은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만 자꾸만 마음이 여러분에게로 향하는 어떤 이유가 있어 보여요. 이건 이렇게 현실적인 이유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건데, 현실적이라면 가장 대표적인 건 사회적인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혹은 도움을 받아야 하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어서 혹은 금전적인 이유가 가장 대표적이겠죠. 물론 다들 살아가는 모습이 다르니까 이유는 제각각이겠지만, 사랑하는 마음이 정리가 되지 않아서 다가오는 이유가 가장 크다기보다는 감정과 현실이 모두 이유가 돼서 움직이게 될 거라는 게 핵심이에요. 이 사람은 마음의 준비가 되면 조만간 움직일 수도 있겠는데요. 그리고 제가 이건 정말 아니었으면 하는 건데, 이 사람이 움직이게 되면 이전 관계를 정리하지 않고 오게 될 거라고 했었잖아요. 현실적인 이 이유라는 게 일반적인 이유를 본다면 앞서서 말씀드린 그런 상황들이겠지만, 이 사람이 지금 육체적인 관계에 만족하지 못해서 여러분을 자꾸 떠올리는 상대방도 있어요. 이런 목적으로 다시 다가오는 사람도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이 다시 연락을 받게 되는 상황이 생긴다면, 그런데 이 사람을 그 당시에 여러분도 아직 잊지 못했다면 이전 관계가 정리가 됐는지,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다시 다가오게 된 건지 꼭 확인을 해보셨으면 하고요. 이 사람이 다가왔을 때 바로 결정을 짓기보다는 상대방이 시간을 두고 여러분에게 다가올 준비가 된 사람인지 하나하나 그 언행을 관찰을 하고 관계를 재정립해 나가시기를 바랄게요. 여러분이 정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그래서 오면 또 불쌍하다고 받아주실까봐 저는 그게 너무 걱정이 되네요. 이렇게 다른 사람과 만나고 있는 상대방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그리고 여러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상대방의 근황과 속마음을 리딩해 봤어요. 이렇게 앞에서 나온 카드들도 보면 이 사람이 너무 어린애 같은 생각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여러분 입장에서는 많이 답답하기도 하고, 또 확실한 행동을 보여주지 않다 보니까 불안한 면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이렇게 어른 코스프레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사람이 아직 이런 모습을 버리지는 않았어요. 사람이 어떻게 자기 본성을 그렇게 바꿀 수 있겠어요. 아직 그 모습은 버리지 못했거든요. 지금은 유패가 다 받아주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거기도 하지만, 이 사람은 또 이걸 지루해하거나 권태기가 찾아오게 될 것으로 보여지기도 해서 여러분에 대한 그 마음이 시간이 지날수록 미래를 계속 생각하면서 더 커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이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3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들 안녕하세요. 이번 리딩은 다른 사람과 만나고 있는 상대방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그리고 여러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상대방의 근황과 속마음에 대한 리딩을 준비했어요. 바로 이전에 앞으로 상대방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인과응보를 올렸었는데 이어지는 분들도 계실 것 같네요. 먼저 두 분은 어떤 이유로 헤어짐을 겪게 되셨는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뽑아주신 이 소드 4번 카드에는 이 카드가 함께 숨겨져 있었는데요. 바로 겉과 속이 다른 관계를 나타내는 카드예요. 두 분의 관계는 누가 보더라도 잘 어울리는 사이로 보여졌거나 완벽한 관계로 보였을 수 있어요. 누가 봐도 매력적인 외모나 서로의 관계에 충실한 것으로 보여졌을 수 있는데 실체는 그렇지 않았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나머지 카드들을 좀 더 상세하게 봤을 때 두 분의 관계에서 가장 많이 보여지는 모습은 상대방이 예민하게 생각하는 상황이나 그런 대화가 오고 가게 되면 대부분은 여러분을 탓하거나 심하게는 비난을 했을 수 있고요. 자기 주장을 더 할 수 없을 땐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을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엔 이런 기다림의 시간들이 보여졌을 때에는 두 분의 관계는 해봇 관계였던 분들도 꽤 되실 것으로 보여져요. 적어도 3-4번 해봇을 하신 분들도 꽤 계실 것 같은데, 가스라이팅을 당했거나 더 나아가면 나르시시스트와 만나셨던 그런 에너지가 많이 느껴지네요. 본인 생각밖에 안 하는 그런 카드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의 카드에서는 굉장히 헌신을 하는 모습이 좀 보여지고 이 관계에 익숙해져 있는 모습이 보여져서 벌써부터 소름이 좀 돋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두 분의 관계를 봤을 때 여러분도 잘 놓지 못하셨던 것 같거든요. 상대방에게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상대방의 이런 예민한 부분 때문에 힘든 점도 있었고, 상대방과 여러분이 잘 맞지 않는다는 걸 은연중에 여러분도 알고 있었지만 외부에서 봤을 때는 모두가 부러워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선을 놓치기가 어려웠던 것도 있어 보여요. 근데 이건 잘못됐다기보다는요, 누구라도
이런 상황이면 포기하기가 많이 어려웠을 거예요. 꼭 이런 주변 시선들 때문에 놓지 못했던 건 아니다 라고 한다면 상대방이 자기 주장이 세거나 예민하거나 폭력적인 건 알고 있었지만 처음에 그 매력이 너무 강렬했고 다툼 후에 다시 괜찮아지거나 회복 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익숙해지다 보니까 가스라이팅을 심하게 당하신 것으로 보여져요. 상대방에게 스며들게 학습을 당하신 느낌이 강하게 느껴지거든요. 그게 아니란 걸 알면서도 자꾸만 생각이 나고 관계를 어떻게든 이어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이걸 버티신 것도 신기하네요. 상대방이 이 카드만 봐서는 정말 예민하거든요. 본인 생각밖에 안 하는 카드들인데 자기 주장이 강하다던가 언행이 거친 사람이었을 수도 있고 뭐만 하면 여러분 탓을 하니까 말도 잘 통하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에게는 상대방의 그 첫 느낌과 처음에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보여줬던 그런 헌신이나 매력 때문에 원래 그런 사람은 아니었으니까 라고 생각하셨던 게 가장 큰 이유가 아니셨을까 싶어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늘 조심하셨던 게 보여요. 말 한마디, 표정 하나까지 신경 쓰면서 상대방의 기분을 살폈고 혹시나 상처 줄까봐, 예민해질까봐, 다투게 될까봐 여러분의 감정은 항상 후순이었어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꼭 작은 거라도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렇게 신경을 썼는데도 서운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그 포인트들은 항상 여러분의 책임으로 상대방이 몰아갔을 거예요. 자기는 이렇게 힘든데 여러분은 그걸 왜 몰라주냐면서 투정을 부리거나 여러분이 조금만 달랐어도 혹은 우리의 관계를 조금만 진작이라도 신경을 썼다면 이렇게 다투지는 않았을 거다라든지 모든 게 다 여러분의 탓을 했었던 게 보여져요. 그런데 이 사람의 깊은 내면을 보면 자존감이 굉장히 낮았어요. 언제 버려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항상 밑바닥에 깔려 있거든요. 이건 어릴 적의 기억이나 과거의 어떤 관계에서 충분히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느낀 경험이 있다 보니까 그게 이 사람을 항상 불안하게 만들었고 누군가를 가스라이팅해서 곁에 두거나 나르시시스트가 돼서 누군가를 길들여서 곁에 두는 방식으로 스스로 학습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된 거죠. 앞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아야 한다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이걸 노력을 통해서 얻었어야 하는 건데 여러분을 갉아먹는 방향으로 잘못 잡은 게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보여지지만요. 이미 어릴 때부터 그렇게 스스로 학습이 됐었던 사람까지도 있었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면 스스로 해결을 하는 법을 모르는 사람이 돼버린 상대방들이 꽤 많았던 걸로 보여져요. 그리고 이 사람은 모든 면에서 인정을 받고 싶다는 그런 갈증이 어마무시해 보여요. 모든 게 다 자신이 인정받아야 한다는 그런 욕심들 뿐이었거든요. 그래서 관계를 유지하는 방식이 건강하지 못했을 수밖에 없어요. 문제가 생기면 대화로 풀기보다는 회피하거나 침묵하거나 연락을 줄이고 마음을 닫고 모든 것들을 차단을 해버리는 거죠.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거나 지금 너무 지쳤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이 책임져야 할 말을 해야 하거나 확신을 주는 말을 하기가 두려워서 회피를 하게 된 거예요. 겉으로는 강해 보이고 세 보이고 굉장히 확신에 서는 사람이라고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정말 한없이 작은 애견이거든요. 반면에 여러분은 상대방을 감싸줄 의향도 있었고 마음의 여유도 있었고요. 이 관계에 대한 확신도 있었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그 이유를 알고 싶어 했고 문제를 고치고 싶어 했고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이해하려고 애를 썼던 거죠. 상대방과 여러분의 카드를 비교해서 보면 상대방은 자신의 상황과 감정 위주인데 여러분은 상대방과 같이 함께 꾸준히 하려는 그런 키워드가 많이 보여지거든요. 아무리 여러분이 진심을 보여주고 기다려줘도 이 사람은 그 사랑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요. 사랑을 받는 그 순간조차도 언젠가는 버려질 거라는 생각을 같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 인연의 끈이 끊어진 걸로 보여지네요. 이런 사람들은 항상 여지를 둬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생겨서 환승을 하는 게 아니면 관계를 스스로 잘 끊지도 않거든요. 지금 상대방이 만나고 있는 대상이 대부분 바람이나 환승이 아닐까 싶은데 그 과정도 갑자기 잠수하고 회피한 상대방도 있겠지만 적반하장으로 여러분에게 비수 같은 말들을 쏟아냈거나 여러분이 망상을 하고 있는 거라고 하거나 의심병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하는 상대방도 분명히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네요. 그럼 이런 상대방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과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한번 제대로 파묘를 해보겠습니다.
이 위쪽 카드는 상대방이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과 어떤 상황인지를 나타내는 카드고요. 아래 카드는 상대방이 최근 여러분을 떠올렸을 때 어떤 속마음일지를 깊게 본 카드예요. 분위기가 굉장히 다르게 나왔는데 한번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대방이 만나고 있는 관계는 구패냐 뉴패냐 단정 짓기는 사실 어려워요. 다들 살아가는 모습이 많이 다르기도 하지만 특히나 3번 분들은 상대방이 여러 관계가 많이 섞여 있거든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상대방의 상황에 따라서 대입을 해서 들어주시면 되는데 그래도 통칭을 하는 게 편하니까 통칭은 뉴패라고 통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독 두드러지는 관계가 있어서 좀 보면요. 여러분이 알고 있던 상대가 아니라 새로운 상대를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나 여러분이 이 사람과 헤어진 지 1년 정도 됐다면 그때 만났던 대상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져요. 그리고 이 관계는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사실 이런 카드로만 봤을 때는 과거가 좀 있기 때문에 좀 이유가 뭔지를 좀 더 봐야 되겠네요. 카드를 한 장 더 뽑아 보겠습니다. 여기서 정의 카드가 나왔네요. 이 정의 카드가 나왔다는 건 법적인 관계나 혹은 법적으로 엮여 있거나 서로의 잘잘못을 따지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걸로 봐서는 여러분이 비밀 관계를 이어갔던 대상이었고 상대방이 이미 결혼을 한 상태였다면 상대방이 이혼 준비를 하고 있거나 이혼을 하고 난 뒤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 여러분과 헤어질 당시에는 상대방이 만났던 그 유패가 여러분과 상대방의 관계를 모르는 상태로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했던 것처럼 거짓말을 하면서 만났던 건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혹은 최근에 두 분의 과거를 알게 된 어떤 사건이 두 사람에게 생겼을 수도 있어 보여요. 자신이 바람이나 환승 대상이었다는 걸 뉴페가 알게 됐다거나 두 분이 비밀 관계였다면 상대방이 그동안 바람을 펴왔다는 걸 뉴페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상대방과의 관계가 오래가지 못하고 그 대상은 관계가 끝난 걸로 보여져요. 뭔가 여러분과의 관계를 알게 됐거나 상대방이 거짓말을 했다라는 걸 알게 된 어떤 사건이 있어 보이거든요. 상대방이 아직 헤어지지 않았다는 게 명확하다면 이 사람은 또 바람을 피고 있거나 환승각을 재고 있다고 봐주시면 돼요. 기존 관계는 얼마든지 끝날 수 있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한 상태고 만난 지 얼마 안 된 이 새로운 뉴페와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거예요. 적어도 썸이라도 시작이 됐을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정말 이 사람 바쁘게 사네요. 모든 게 다 환승 아니면 바람을 염두하고 만나니까 이것도 부지런하지 않으면 힘든데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태양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는 건 상대방에게 만약 아이가 있었다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상과 이어가고 있는 게 맞고요. 사실 그 대상과는 사랑이라는 감정을 가지고 만난다기보다는 현실적인 면을 보고 만나는 게 있어요. 아이를 이유로 만나고 있거나 아이를 이유로 더 깊은 관계로 이어지는 걸 회피하고 있는 것도 돼요. 아이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 지금은 안정이 먼저다 라는 그런 말을 하면서요. 지금 이 사람은 현재 곁에 있는 다른 이성과 겉으로 보기에는 무난하게 지내고 있어요. 다툼이 잦다거나 극단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라기보다는 주변에서 보기에는 별일 없이 잘 지내고 있구나 이렇게 보일 정도의 관계는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여러분과의 관계에서도 겉으로 보여지는 건 이렇게 보여지는 게 있었지만 지금 만나고 있는 대상과는 만나지 얼마 되지 않았거나 현실적인 이유로 만나는 게 있기 때문에 괜찮아 보이는 거죠. 이 관계는 서로의 결핍을 채워줄 수 있는 관계였기 때문에 그 타이밍이 맞아서 만나게 됐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한쪽은 외로움이나 현실적인 부족함을 달래줄 수 있는 사람이겠구나 느낀 걸로 보여지고요. 다른 한쪽은 가볍게 만나고 싶다는 생각으로 서로를 선택하게 된 것으로 보여지네요. 그리고 이 관계의 주도권은 상대방이 가지고 있어요. 새로운 관계에서는 그래도 본인이 주도하고 싶다는 생각이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과의 관계에서도 본인이 주도하고 싶었기 때문에 여러분을 어떻게든 가스라이팅을 하려고 했었던 거기도 했거든요. 약속 시간, 연락 빈도라든지 만나는 패턴 대부분을 본인 기준에 맞추고 있고요. 뉴페가 이 사람에게 맞추는 쪽에 가까워 보여요. 연락이 뜸해져도 원래 이런 사람인가 보다 하고 넘어가지고 있기도 해요. 벌써 가스라이팅을 당한 건지 이미 오래 함께 했던 사람이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어쨌든 뉴페는 이미 이런 게 좀 익숙해져 보이거든요. 그리고 최근 활동도 많고요. 외출이 잦아지기도 했어요. 주말에 같이 나가서 밥 먹고 아니면 짧은 여행이나 근교 나들이를 가기도 하고요. 사진도 찍고 SNS에 올릴 만한 사진들도 좀 건지고 있는 것 같네요. 그런데 이게 그러고 싶어서 그런다기보다는요.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이 관계에서 깊은 이야기나 현실적인 이야기가 나오면 상대방이 또 바로 방어적으로 나오거든요. 미래에 대한 계획, 장기적인 약속, 책임이 필요한 주제가
관계가 나오면 대화를 돌리거나 농담으로 넘기거나 아직은 그런 이야기를 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는 식으로 선을 긋는 모습이 보여져요. 하지만 명확하게 긋는다기보다는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는 모습이에요. 상대방은 이 관계를 즐거운 관계로는 유지하고 싶어 하지만 뉴페는 이 사람의 자신감 있고 적극적인 모습에 끌려서 미래까지 보고 있는 게 있거든요. 지금은 마냥 좋으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즐기는 데 집중하겠지만 관계가 진행될수록 본인이 더 참고 맞추고 있다는 느낌을 이 뉴페도 받게 될 거예요. 바보가 아닌 이상 모를 수가 없죠. 이미 약속이 바뀌거나 연락이 줄거나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상황이 반복이 이미 되고 있는 상대방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전형적인 나르시시스트라면 이미 여러분이 아닌 과거의 누군가를 후버링해서 만나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원래 또 그런 사람이고 또 다시 그런 일들이 생겼을 때 또 시작이구나 이런 느낌을 이제 그 뉴페도 받기 시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은 여러분을 떠올리고 있을지, 떠올린다면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 깊은 속마음까지 바로 이 카드를 통해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관계를 나타냈던 카드에서 소드 4번 카드가 나왔었는데 여러분을 생각하는 속마음에서도 소드 4번 카드가 똑같이 첫 번째로 나왔어요. 이건 여러분과 함께했던 과거에 아직 묶여있는 상태라는 걸 명확하게 말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최근 여러분을 떠올렸던 순간은 특별한 감정이 올라와서라기보다는 생각할 여유가 잠깐 생겼을 때였어요. 일이 끝난 뒤에 혼자 집에 있을 때나 잠들기 전이나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멍하게 있을 때도 있고요. 지금 만나는 뉴페와 다투고 회피하거나 연락을 하지 않고 있을 때 여러분이 문득 생각이 난다고 하네요. 왜 갑자기 여러분이 생각나는 건지 자기도 사실 영문을 몰라요. 이 무의식이 아직 여러분을 놓지 못해서 나는 생각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의도해서 생각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영문을 모를 만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생각을 멈추지 못하는 상태이기도 해요. 상대방이 요즘 생각할 것들이 좀 많고요. 사람들 사이에서 신경 쓸 일이 많아서 정신적으로 쉬지 못하고 있는 게 보여지기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함께 있으면 편했던 사람을 생각하게 되는 걸로 보여지고요. 그게 여러분이라고 나왔어요.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를 떠올리면서 그때는 이런 계산까지 하지는 않았는데 이런 걸로 다투진 않았는데 이런 걸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됐었는데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대요. 이 상황은 꼭 뉴페와의 관계에서 일어난 것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말을 골라서 해야 하나 싶거나 누군가의 반응에 신경을 써야 하는 일이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는 덜 했는데 요즘은 이런 것들을 신경 써야 하는 상황에 놓인 걸로 보여져요. 사람이 사실 변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앞서서 뉴페와의 관계에서도 본 모습이 스물스물 보여지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최근 조금 신경전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도 했으니까 뉴페와의 관계에서도 마찰이 생기거나 눈치를 보거나 신경을 써야 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생겨날 수 있어 보이는데 그럴 때면 여러분보다 반응이 더 크게 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과 있었던 마찰이나 다툼보다 지금이 더 반응이 크게 오는 거죠. 상대방이 여러분과의 관계를 좋게 추억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문제도 있었고 다툼도 있었으니까요. 다만 지금의 관계나 상황과 비교를 해보면 신경 써야 할 게 덜했던 것 그리고 여러분과 더 안정적이었다는 건 사실이라고 하네요. 겉으로는 본인이 주도하고 있지만 손해보기 싫고 듣기 싫은 이야기는 나누고 싶지 않고 책임도 지고 싶지 않으니까 생각이 많은 거죠. 하지만 이럴 때 여러분에 대한 생각을 더 깊게 하면 더 혼란스러워지니까 조금이라도 감정이 깊어질 것 같으면 스스로 바로 제동을 거는 게 보여져요. 편했던 게 다는 아니었고 결국 이 관계는 안 맞지 않았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미 끝난 관계고 지금 다시 생각할 이유는 없다는 식으로 의식적으로 정리를 해버리려고 해요. 하지만 의식이 무의식을 이길 수는 없잖아요. 생각을 정리해도 툭툭 튀어나오는 건 어쩔 수가 없죠. 그럴 때마다 은근히 본인의 상황과 비교를 하면서 생각을 하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이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혹시 자신보다 더 잘 지내는 건 아닌지 그런 생각들이 스쳐 지나가기도 해요. 찌질해. 그쵸?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응원도 아니고 자기보다 잘 지내는 건 아닌지 그런 생각을 하는 자체가 너무 좀 찌질하네요. 갑자기 누가 좀 생각이 나는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은 여러분을 기다리기도 했어요. 오면 받아줘야지 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었거든요. 여러분과 다툴 때 본인이 책임감 있게 행동했더라면 그냥 자기 주장을 밀어붙였더라면 두 분이 서로 이렇게 갈라지는 일이 생겼을까라는 그런 상상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다가오지 않으니까 지금의 관계에 더 적응해 보려고 했다가 뉴페와 종종 다투거나 틀어질 때면 여러분에게 다시 달려가 볼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사랑을 한다든지 아쉬워서라기보다는 그냥 질러보자라는 그런 마음이거든요. 그렇게 긍정적인 에너지는 아니기 때문에 혹시나 상대방에게서 연락이 온다면 개인적으로는 거절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렇게 다른 사람과 만나고 있는 상대방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그리고 여러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상대방의 속마음과 근황을 함께 리딩을 해봤어요. 저는 이 상대방이 후버링이 좀 있을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가장 걱정되는 리딩이기도 했어요. 아직 계속해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고, 두 분이 헤어진 지 좀 됐더라도 상대방이 계속해서 여러분에 대한 마음을 한켠에 두고 있는 카드거든요. 하지만 가스라이팅이나 나르시시스트가 아니라 단순히 자기 주장이 강했고 여러분 탓을 하면서 책임 회피를 했던 사람이라면 겉으로는 강해 보여도 속으로는 굉장히 불안함이 많은 사람이었을 수 있는데요. 제너럴 리딩이라 모든 관계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상대방이 다가왔을 때 여러분의 마음에 미련이든 증오든 아직 이런 상대방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좀 있어서 대화라도 해보고 결정하려고 하실 수가 있는데, 이건 가스라이팅으로 인한 반응이나 아니면 여러분이 스스로 가지고 있는 죄책감, 아니면 자존심이 상했다,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렇게 대화라도 해봐야겠다라고 결정하실 수 있는데요. 되도록이면 저는 멀리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신의 감정 하나 컨트롤하기 어려운 이런 고집쟁이를 여러분이 그렇게 떠안을 이유도 없고 감당해야 할 이유도 없잖아요. 그럼 3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4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들 안녕하세요. 이번 리딩은 다른 사람과 만나고 있는 상대방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그리고 여러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상대방의 근황과 여러분에 대한 속마음에 대한 리딩을 준비했어요. 바로 이전에 앞으로 상대방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인과응보를 올렸었는데 이어지는 분들도 계실 것 같네요. 먼저 두 분은 어떤 이유로 헤어짐을 겪게 됐는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뽑아주신 이 펜타클 시종 카드에는 이 카드가 함께 숨겨져 있었는데요. 바로 모든 게 거짓말이었다는 걸 나타내는 카드예요. 벌써부터 이 신뢰에 대한 문제를 언급을 하고 있죠. 결국은 부정적이지만 상대방을 만나면서 느꼈던 감정이나 상황 중에 이 거짓말 자체가 나쁜 것만 의미하는 건 아닐 거예요. 지금 와서 보면 다 거짓말이었겠지만 그 당시에는 상대방의 거짓말로 인해서 여러분의 감정은 좋았던 때도 있어 보이거든요. 그만큼 모든 게 거짓말이었다라는 것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부정적인 게 되는 거죠. 거짓말은 어떤 방향에서든 그렇게 좋지는 못하니까요. 나머지 카드를 통해서 상세하게 보면 두 분의 관계에서 가장 많이 보여지는 모습은 신뢰에 대한 문제였어요. 갑작스럽게 큰 사건이 터졌다기보다는 쌓여왔던 게 제대로 확인이 되면서 터졌거나 확인이 안 됐더라도 반복이 되는 문제들이 쌓이면서 터지게 된 것으로 보여져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갑작스럽게 알게 됐던 거짓말도 있어 보여서 어떻게 보면 큰 사건이 터진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런 의심들이 쌓여가서 그게 결국 확신이 되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이렇게 무너지지 않았을까 싶네요. 신뢰를 할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의심이 됐을 수밖에 없고, 이건 두 분이 서로 그렇게 의심을 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원래부터도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었지만 두 분의 관계에서는 결정적으로 이 상대방이 거짓말을 하게 된 그 원인이 어떤 불안함을 느끼기 시작했던 게 계기가 됐던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상대방이 그 당시에는 자신의 상황이나 생활이나 마음적인 것들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불안정했던 걸로 보여져요. 일이나 돈 문제, 진로 문제 같은 것들이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였다 보니까 지금은 여유가 좀 없다거나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말을 종종 했을 것 같네요. 이렇게 펜타클 시종 카드, 그리고 소드 시종 카드처럼 아직 준비 단계에 있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좀 서툴렀던 그런 사람이었다 보니까, 그리고 스스로도 그걸 또 알고 있기도 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겉으로는 순해 보이고 아직 배워가는 단계에 있는 사람처럼 행동을 했지만 실제로는 미성숙했기 때문에 불안했고, 그런 자신의 불안과 부족함을 개선해 보려는 노력보다는 여러분을 은근히 의심하기 시작했거나 여러분을 조금 질투하는 모습으로 나타났을 거예요. 여러분이 상대방에 대한 그런 연락이 좀 늦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과 웃고 있는 모습만 봐도 상대방은 마음이 굉장히 불안하고 불편했던 게 보여져요. 이건 여러분을 정말 믿지 못해서라기보다는요,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해서 생긴 감정이었어요. 자존감이 굉장히 낮았고 스스로 매력이 없다고 느끼고 있기도 했거든요. 여러분은 물론 모르셨을 수 있지만요. 여러분은 이런 상대방을 케어해줘야 하는 여러분의 모습이 오히려 더 좋았을 수 있고, 상대방을 챙겨주고 싶은 그런 모성애나 부성애 같은 그런 마음이
마음이 들었을 수 있거든요. 그 자체가 이 사람의 매력이었을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은 그걸 여러분을 통해서 열등감을 느끼고 자신이 많이 부족하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지만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항상 우위에 있고 싶어 했고 여러분을 은근 질투하는 것도 있었어요. 여러분이 잘 되는 모습이나 인간관계에서 인정받는 모습,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호감을 가지고 다가온다고 느끼게 되면 왜 자신은 여러분만큼 인정받지 못하는지, 왜 그 자리에 자신은 설 수가 없는지 그런 생각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게 되다 보니까 여러분에 대해서는 사랑이나 존중보다는 이런 경계심, 그리고 경쟁심이 더 점차적으로 커지게 됐었던 것 같아요. 이런 과정에서 이런 인정 욕구까지 커지다 보니까 여러분에게는 보상 심리가 자연적으로 쌓이게 됐었던 게 보여져요.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보상 심리가 쌓인 거죠. 여러분이 잘못한 것도 없고 이 사람이 여러분에게 오로지 헌신을 한 것도 아닌데 괜한 열등감에 보상 심리가 생겨버린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도파민에 익숙해져 버린 상태가 돼버려서 관계를 천천히 신뢰를 쌓아가면서 키워가는 것보다는 당장의 내 불안함을 없앨 수 있는 그 당장의 기분이 나아지는 관계를 상대방은 선택을 하게 된 것으로 보여지네요. 그러니까 눈을 돌리고 여러분에게 거짓말을 했거나 꼭 관계적인 거짓말이 아니더라도 유흥을 즐기려고 거짓말을 했을 것으로 보여져요. 여러분은 상대방을 볼 때마다 괜히 눈치가 보이기도 했지만 안심시키려고 노력도 했고 관계를 잘 이어가 보려고 힘들어할 때마다 설명도 해보셨을 텐데 그 불안의 원인이 여러분에게 있었던 건 아니었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나아지기가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은 항상 순수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했던 게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이 신뢰에 대한 이 카드가 보여주는 핵심이 여기에 있기도 해요. 상대방이 여러분을 믿지 못해서 처음부터 의심하고 인정 욕구를 가졌다기보다는 자신이 여러분에게 선택받지 못하게 될까 봐서 그래서 불안해서 일탈을 했던 거예요. 결국 마지막은 사소한 마찰이나 의심이 계기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실제 원인은 그 이전부터 누적된 신뢰 문제였겠지만요. 여러분은 계속 눈치 보면서 이어가는 관계에 지쳤고 상대방은 쌓여간 거짓말에 불안해하는 자기 상태를 감당하지 못했을 거예요. 상대의 거짓말을 눈치채고 있었지만 아직은 상대방을 많이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는 모른 척 하셨던 분들도 꽤 계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의심이 결국에는 사실로 확인이 된 건 여러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갑작스러운 상황이었거든요. 마음이 이렇게 무너져 내렸잖아요. 관계를 이어가는 와중에 상대방의 거짓말을 알게 되신 분들은 안정적인 관계를 원했기 때문에 이런 관계는 더 이상 이어가기 어려울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더 이상 안정적일 수가 없잖아요. 거짓말을 알아버렸으니까. 상대방에게 미심적인 부분을 여러분이 물어봤을 때 상대방은 여러분에게 적반하장으로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 관계를 이어갈 수가 없는 거죠. 이 타워 카드를 보니까 엄청난 배신감을 느끼셨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여러분도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서는 걸 선택을 하셨겠지만 이 배신감이 아직까지는 마음이 많이 남아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여지네요. 그럼 이런 상대방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과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한번 제대로 파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에 있는 카드는 상대방이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과 어떤 상황인지 나타내는 카드고요. 아래 카드는 상대방이 지금 최근에 여러분을 떠올렸을 때 어떤 속마음일지를 깊게 본 카드예요. 그럼 상대방이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과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리딩할 때 상대방이 만나고 있는 그 대상을 통칭을 해서 말씀드리는 게 혼선이 생기지 않으니까 상대방이 만나고 있는 대상은 뉴페라고 통칭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꼭 정말 새로운 사람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과거에 잠깐 알고 지냈거나 잠깐 만났던 사람일 가능성도 좀 있거든요. 통칭만 뉴페로 하도록 할게요. 상대방의 카드를 봤을 때 굉장히 불안정한 카드들이 많이 보여져요. 그래서 상대방은 뉴페를 이기적인 마음에 만나게 됐을 가능성이 정말 커 보여요. 굉장히 빠르게 진전이 됐었고요. 본인밖에 생각하지 않는 소드 킹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더 그렇거든요. 관계가 지금 그렇게 깊지는 않아 보여요. 제가 보기엔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건 SNS를 통해서 만났거나 단순히 소개팅 어플이나 모임 어플 같이 그런 어플에서 만났을 수도 있고요. 소개팅을 통해서 만났을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가볍게 만나려고 하는 마음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자신이 손해보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도 굉장히 강해서 상대방이 휘두르고 있는 관계로 보여져요. 호감 위주보다는 자신의 일정과 상황이 되면 그때 만나게 되는 건데 연락과 만남은 이어지고 있지만 뉴페한테 맞추는 모습은 많이 보이진 않아요. 제가 이기적인 마음에서 만나게 됐을 거라고 언급을 드렸었는데
있었는데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본인이 버림받게 될까봐 불안함을 많이 느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본인보다 조건이 더 좋지 못한 사람이라거나 본인이 이겨먹을 수 있는 사람을 만난 상대방이 대부분일 것으로 보여져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예쁘게 해주는 사람이고요. 심지어 자신이 상대방을 돌봐야 하는 그런 입장인 거예요. 두 사람은 만남의 경우에는 간혹 삘 꽂힐 때 만나는 그런 느낌이 좀 있고요. 대부분은 DM이나 메신저로 그렇게 자주 연락을 주고받는 편이에요. 답장은 빠른 날도 있고 업무가 바쁠 때는 몇 시간씩 텀이 생기기도 하는데 뉴페가 연락에 좀 예민해 보이면 맞춰주기도 하지만 상대방에게는 이게 그렇게 중요하게 작용하진 않아요. 뉴페가 그렇게 불편해하고 서운해하는 게 상대방에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안감을 느끼지도 않아요. 여러분한테 느꼈던 감정과는 정말 많이 다르죠. 만나서도 뭔가 특별한 걸 준비하거나 하는 건 아니에요. 퇴근 후에 가볍게 식사하거나 갑자기 시간이 생겨서 짧게 얼굴을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주말 같은 경우에도 하루를 통째로 쓰기보다는요, 시간을 좀 쪼개서 만나는 모습이에요. 이 사람은 지금 관계를 진지하게 보기보다는요, 가볍게 만나고 싶어 하거든요. 그리고 과거 이야기나 감정을 건드릴 수 있거나 미래를 계획하는 대화는 많이 피하는 편이에요. 주로 일상이나 취미, 근황 같은 그런 현실적인 이야기를 주로 하는 걸로 보여져요. 만나는 초반에는 호기심이 분명 있었어요. 연락하고 약속도 잡고 만남도 생각보다 빨랐어요. 이 완즈 시종과 완즈 8번 카드가 보여주는 것처럼 속도가 그렇게 느리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소드 6번 카드처럼 현재의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마음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요. 상대방에게는 이 관계가 부담으로 느껴질 수도 있고요. 상대방이 뉴페에게 맞추는 자체가 이제는 힘들다고 느끼는 것도 있어요. 별로 해준 것도 없고 이기적으로 만난 관계인데 그냥 호감 정도로 시작했다가 흥미가 금방 떨어져 버렸다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뉴페가 감정 표현을 하는 자체도 많이 부담스러워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 확실한 관계 정의 같은 그런 이야기들은 의도적으로 피하기도 해요. 뉴페는 그래도 이런 과정을 서로 맞춰가는 단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상대방은 아니에요. 이 관계는 어느 선 이상은 아니다라고 상대방은 이미 선이 명확하게 그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상대방은 회피하고 싶거나 불안하면 거짓말을 하잖아요. 뉴페에게 이미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게 보이는 것도 있어요. 이기적인 마음으로 시작한 관계이기 때문에 난처한 질문이나 감정 표현에 대해서 모두 거짓말을 하고 있는 상태라서 또 본인이 한 거짓말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부담을 느껴가고 있는 것도 있거든요. 두 사람의 관계는 상대방의 거짓말로 인해서 아직 큰 문제가 드러나진 않았어요. 하지만 관계가 아직 자리를 잡은 상태도 아니고 상대방의 마음도 뉴페에게서 빠르게 멀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환경이 바뀌거나 어떤 상황이 생기게 되면 틀어질 가능성도 좀 커 보여요. 이미 이 카드의 흐름만으로 본다면 뉴페와의 관계를 거의 정리하려고 하는 상태까지 간 상대방도 있네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은 여러분을 떠올리고 있을지, 떠올린다면 어떤 생각을 하는지 깊은 속마음까지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딱 봐도 뉴페와의 관계보다 여러분을 생각하는 마음이 굉장히 적극적이죠. 심지어 이렇게 심판 카드까지 나왔어요. 재회의 전형적인 카드인데 이 사람이 뉴페에게 마음이 접히는 이유가 여러분과 너무 많이 비교가 됐나 봐요. 여러분에게서 있었던 인정 욕구를 나타내는 완즈 6번 카드가 앞에서도 나왔었는데 여기에서도 똑같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연락을 너무 하고 싶어 해요. 서로 지인이 있다면 만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려고 할 수도 있고요. 지인이 없다면 여러분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는데 연락이 없으니까 어떤 상황을 만들어서라도 여러분에게 연락을 하고 싶어 하는 게 있네요. 이 사람은 갑자기 외롭거나 힘들어서 생각이 난다기보다는 혼자 있거나 운전 중이거나 잠들기 전처럼 잠깐 여유가 될 때마다 여러분에 대한 생각이 스쳐 지나간대요. 그럴 때마다 나는 생각은 그때 자신이 좀 다르게 행동했다면 어땠을까? 솔직했다면 달라졌을까?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하네요. 약간의 후회도 있지만 다른 사람을 겪어보니까 제대로 알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더 커 보여요. 뉴페와의 관계나 자신의 지금 생활이 어떤지 그런 루틴도 돌아보기도 하고요. 과거에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자신이 한 선택들을 비교해보면서 그때 왜 그런 선택을 한 건지 생각하고 있기도 해요. 여러분이 자신에게 했던 말 중에서 흘려들었던 그런 이야기들도 지금은
보면 떠오르기도 해요. 그때 현실적인 조언도 있었고 감정 표현들도 있었고 미래에 대한 계획들도 있었죠. 그때는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던 말들이 지금 와서는 여러분이 했던 말들이 다 맞는 말이었다는 생각이 든대요. 그리고 사실 자신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여러분이었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은 지금 여러분과의 관계가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하질 않아요. 다시 재회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있고 재회할 각을 이미 재고 있네요. 이 사람은 조만간에 움직일 수도 있어 보이는데요. 그리고 이 사람은 언제나 여러분이 생각날 때마다 자기 자신을 증명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다는 생각도 해요. 앞에서도 이렇게 인정 욕구에 대한 완즈 6번 카드가 나왔었기 때문에 이건 종특인가 봐요. 쉽게 버리기는 어렵겠네요. 하지만 이건 예전보다 나아진 모습이나 혹은 조금은 마음을 다스릴 줄 알고 어른스러워진 마인드를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이 커요. 사랑보다는 자존감에 좀 더 가깝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때의 본인과 지금의 자신은 다르다라는 걸 제대로 보여주고 싶어 해요. 왜 이렇게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렇게까지 열등감이 심했나 싶기도 하고 두 분이 사회적으로 만났던 관계라면 특히나 더 비교가 됐을 수 있어 보이기도 하네요. 아니면 집안의 차이가 좀 컸을 수도 있고요. 상대방이 혹시나 연락이 왔을 때 상대방을 거절하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 갑자기 생각이 나는 게 있어서 꿀팁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절대 상대방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마세요. 그럼 약이 바짝 오를 거예요. 상대방이 지금 드릉드릉 하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연락을 해볼까 고민하거나 여러분의 SNS나 푸사를 염탐하기도 하고요. 지인이 연결되어 있다면 지인을 통해서 근황을 전해 듣기도 해요. 지금 연락하면 여러분의 반응이 어떨지, 괜히 더 어색하지는 않을지, 이게 맞는 선택인지 계속 그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실행으로 지금 당장 바로 옮기기는 어렵지만 이미 마음은 여러분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재회를 향해서 달려가는 중인 거죠. 이 사람은 여러분이 당연히 자신보다 잘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더 나은 선택을 하면서 행복할 거라는 생각도 해요. 그게 이 사람에게 어떻게 보면 항상 자극이 되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만 생각하면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만든대요. 제가 보기엔 여러분이 이 사람에게 여러모로 귀인이셨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소수분들은요. 지금 유패와의 관계에서 이런 속궁합에 대한 부분이 여러분과 굉장히 비교가 되는 상대방도 있어요. 그래서 좀 빨리 식은 것도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평소에 상대방이 이런 부분에 집착이 좀 있었던 사람이라면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이유가 이런 이유가 가장 클 수 있으니까 그럼 제 생각엔 여러분이 방어적으로 대할 필요가 있어 보여요. 사람이 고쳐 쓰는 거 아니잖아요. 특히나 이런 이유로 다가오는 거라면 더 방어적으로 대할 필요가 있죠. 이렇게 다른 사람과 만나고 있는 상대방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와 그리고 여러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상대방의 근황과 속마음을 리딩해봤어요. 상대방은 유패와 관계를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 단계로 가고 있는 걸로 보여요. 현실적으로 드러나는 건 없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마음은 이미 반 이상이 떠나간 상태거든요. 심지어 그 이유가 여러분으로 인해서 이런 마음을 먹게 된 상대방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거의 재회 직전까지 마음을 먹은 것 같아서 여러분의 마음에도 아직 상대방이 남아있는 상황이라면 제가 보기엔 재회까지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하잖아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은 의도를 하지 않았더라도 방어적으로 나오는 행동이 거짓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을 굳게 잡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4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